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우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남욱을 거쳐 유동규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대선 불법 경선 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 정치자금법 위반한 것 아니냐에 대한 재판이 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법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오늘 좀 따져보죠. 자, 중차에 대한 대선에서 돈을 요구하는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내가 어찌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나는 돈 받은 일이 없어요. 김용 전 부원장 측 유동규의 됨됨이를 언급했습니다. 유동규의 됨됨이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지금 계속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됨됨이를 좀 보세요. 과거 동료 폭행 사실 등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돈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 유동규의 됨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됨됨이를 거론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재판에서 김용 측에서 이제 인간의 됨됨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진술 신빙성의 문제를 좀 삼았는데요. 본인들 됨됨이는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 날짜와 관련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다. 기억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들보다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소상히 상세하게 밝히겠습니다. 자, 서로 이제 됨됨이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어제 검찰은 이런 증거를 제시했답니다. 한번 봐주시죠. 자, 골판지 상자로 현금 5억을 전달했다. 이런 부분을 어제 법정에서 검찰 측이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권 100장씩 한 묶음을 만든 후에 현금 9,500만 원을 상자에 정렬을 시키고 나머지 한 묶음을 빈 공간에 넣으면 현금 1억 원이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만 원권 100장 한 묶음이면 5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거 20묶음 하면 1억입니다. 야, 골판지 상자에 500만 원의 그 묶음된 거를 20개를 넣었다. 이 얘기인 거죠. 제3자에게 전혀 의심을 사지 않는 정도다. 정민용 변호사가 상자 5개, 그러니까 5억 원을 스포츠 가방에 담아서 유동규에게 전달했고 유동규가 김용에게 최종 전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법조인이신 구자룡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제 검찰이 작심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좀 제시한 것 같습니다. 골판지 상자까지 등장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증거가 굉장히 많다는 걸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다른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사건에 비해서 이 사건은 증거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나왔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이제 시연을 했다. 이거 검증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게 진술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그만큼 훨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게 위법인 거 아는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굉장히 좀 궁색한 변명이거든요. 범죄는 항상 벌어지는데 그분들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범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변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인간 됨됨이를 봐야 된다. 이거는 사실 메시지를 공격을 못하겠으니까 증거를 못 깨트리니까 지금 유동규 본부장 개인을 공격하는 건데 하나마나한 얘기고 옛날에 국정농단 사건 때 고영태 씨 그렇게 칭송하고 이랬지만 그분이 깨끗한 분이었나요? 하지만 그분에 의해서 나왔던 진술과 증거가 부합했으니까 유죄의 판결들이 이끌어졌던 거니까 사람을 공격할 문제는 아니고 예. 그런 취지라면은 지금 공익제보자다 이런 제도들 있지 않습니까? 공익제보자들도 본인도 범죄에 합류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주장으로 허물려고 하는 태도들은 증거에 의해서 깨트릴 수밖에 없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그런 장소에서 줬을 리가 있겠습니까? 은밀히 줬을 텐데 라는 반박이 나오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은밀하게 간단하게 줄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재판부에서 지금 시연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론이 어설프게 들어오면은 더 신빙성 높은 시연을 해가지고 깨트려지기 때문에 예. 김용 쪽에서는 지금 사실 변론 전략이 그렇게 유효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한번 봐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큰 틀에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욱을 해서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 전 부원장한테 이제 돈이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식. 상자에 넣어서 줬어요. 방식. 그래픽을 한번 돌려보죠. 이거 한번 봐주시죠.
남욱 측근이 작성한 메모입니다. 이걸 검찰이 확보했고 검찰이 재판부에 이것도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리스트 골프라고 되어 있고 4/25일, 5/31오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4월 25일 날 1억을 줬다. 5월 31일 날 5억을 줬다. 6월에 1억 줬다. 8월 2일에 1억 줬다. 뭐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골프는 왜 뜬금없이 골프야? 골프 리스트처럼 보이려고 위장한 거다. 남욱 변호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돈을 전달한 방식이라면 이건 뭐겠습니까? 돈을 전달한 시기, 액수가 나온 거죠. 조정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의 증거라면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법적인 문제야 이제 법원에서 다퉈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저런 걸 봤을 때 돈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었다는 사람 쪽에서 이렇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드러냄으로써 돈을 줬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이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그 논리가 얼마나 성립될지 의문이 되고요. 저거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김용 부원장이 돈을 저때 받았을까? 과연 자기 축제하기 위해서 받았을까? 아니면 얘기한 대로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 쓰기 위해서 자금용으로 받았을까? 이것만 드러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이게 아까 조금 전 우리 두 번째 봤던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김용 전 부원장이 8억 4,700 돈 받은 거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용 전 부원장이 그거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쓴 거 아니냐.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 메모에 등장해 있는 저 액수들도 지금 엇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억, 5억, 1억 더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이거 6, 7, 8, 8억. 그러니까 8억 4,700하고 이 전체의 총액도 비슷하고 날짜까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김용 전 부원장은 어제 유동규의 됨됨이를 언급하면서 돈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장현주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제 김용 전 부원장은 전면 부인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글쎄요, 재판이 좀 여러 가지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검찰청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말고 이제 구체적인 물증으로 내놓은 것이 이 리스트 골프라는 메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메모의 증거 능력이나 또는 이제 그 증거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부에서 또 판단하는 영역이겠지만요. 이 메모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뭐 4월 25일, 5월 31일 이렇게 날짜가 특정되고 돈이 뭐 1, 5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돈이다라는 것이 이제 남욱 변호사 측의 입장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증거가 정말 그렇게 확실한 스모킹 건처럼 작용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왜 공소장에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받은 그 날짜조차도 특정하지 못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일단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소사실 부분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그 돈 받은 시기가 뭐 6월 초, 8월 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뿐 정확한 날짜조차도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2021년이라고 한다면 얼마 전인 것인데 그때 준 이런 정치 자금을 주면서 이 날짜까지 특정하지 못한다면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 공소장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되어 있지만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어떤 공소 사실에 대한 부분은 한두 페이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정황이라든지 연결관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하는 거 아니냐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요. 검찰에서는 공소권 남용이 없도록 재판 준비에 좀 더 만반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